大家好，我是在123汉语补习班专门讲 HSK 的梁老师，很高兴在网上见到你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123 중국어 학원에서 HSK를 강의하고 있는 핵심을 콕콕 찍어드리는 핵심 콕콕, 여러분들의 진정한 중국어 동반자가 되고 싶은 핵심 콕콕 양영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5급 독해 1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풀 수 있는지를 5급 독해 1부분 올바른 풀이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독해 영역에서 쓰기만큼이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독해 1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해 1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걸 이따가 같이 확대해서 키울 겁니다. 독해 일부분 문제는 두 가지를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풀려면은 첫 번째는 ABCD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ABCD 단어 뜻이 뭔가요? 주로 이제 5급 필수 단어가 제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시어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독해 일부분을 잘 풀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해 일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는데요. 여러분들, 저에게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20분 정도만 저에게 투자하시면요, 독해 5급 독해 1부분 잘 푸는 방법과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노하우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 이 동영상에게 20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집중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끝났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이렇게 생긴 지문이 독해 1부분에서는 총 4개가 나옵니다. 각각 이제 4문제, 4문제, 4문제. 제일 앞에는 이제 3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15문제가 나옵니다. 15문제를 15분 안에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죠. 여러분들 독해 총 풀이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45분이고요. 문제는 몇 문제? 45문제입니다. 그래서 1분 안에 한 문제들을 소화해야 되는 거죠. 정답 마킹 시간까지 포함한다면은 실제로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이 1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안배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독해 1부분에서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간 안배를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독해 영역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1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요, 독해 1부분을 풀 때는 4개의 이렇게 생긴 지문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만만하게 잘 해석되는 것 위주로 해서 2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독해 풀이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말 나온 김에 독해 1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독해 1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독해 1부분, 일단 문제 구성 원리를 볼게요. 문제의 구성 원리를 보시면요, 자, 한 지문당 4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보통 해석만으로도 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는 문맥이란 뭐냐면은 문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어떤 논리상의 관계, 그리고 단어의 ABCD 단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의 뜻만 아는 게 아니고 용법, 정확한 개별적인 용법을 파악해야만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두 문제 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쉽게 풀고 어렵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5급 필수 단어의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격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리는 직역하면 성립하다가 되는데 주장이나 이론이 성립하다는 뜻 말고 단 동사로서 조직이나 기구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올 수 있는 따페이, 고정 격식으로서는 꽁스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 꽁스 하게 되면 회사를 세우다라는 고정 격식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것을 고정 격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나왔던 문제고요. 그냥 정리를 보면은 뒤에 꽁수가 있다면 정리를 넣어버리면 되고 정리가 있다면 뒤에 꽁수를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맥 단어의 용법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평소에 정독 연습이라는 겁니다. 정독이 정확한 독해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빨리 5급을 따고 싶고 처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다량으로 풀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독해 일부분은요, 그렇게 개별적인 접근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독 연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어감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어감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문제의 구성 원리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제는요,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인 풀이 방법, 올바른 풀이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전반적인 이제 전체 지문이에요. 네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대충 해석을 해보고 개별 문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한 영국 국왕이 공개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데 3명이 자기를 추천하였다. 한 명은 귀족이고 한 명은 전사이며 무사. 그 다음에 한 명은 교사였다. 자, 국왕은 그들을 데리고 연못가로 와서 연못가에는 오렌지가 떠 있었는데 귀족에게 묻습니다. 국왕이 이 못 안에, 연못 안에 몇 개의 오렌지가 떠 있느냐. 귀족이 가까이 가서 세어보고 대답합니다. 총 6개입니다. 폐하. 어쩌고 저쩌고 또 물어요. 무사에게 똑같은 문제를 묻습니다. 이번에 무사는요, 심지어 가까이 가지 않고 말합니다. 6개입니다. 폐하. 똑같네요. 그렇죠? 국왕이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몸을 교사 쪽으로 돌려서 교사는 결코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못으로 들어가서 귤을 꺼낸 다음에 말합니다. 폐하.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중간에서 잘라졌습니다. 국왕이 매우 기뻐합니다. 뭐뭐 하면서 말했어요. 오직 너만이 비로소 적합한 인선이구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은 문제를 직접 풀지 않고요. 대충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라는 전반적인 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개별 격파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알면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一位英国的国王公开选拔法官 공개적으로 법관을 선발합니다. 3명이 毛遂自荐 이건 성어인데요. 자기를 추천하다는 뜻이에요. 한 명은요, 贵族, 귀족이고요. 귀족이래. 한 명은 깜짝이야. 한 명은 陪伴. 陪伴은 뭐냐면은 이게 동사인데요. 함께하다, 동반하다, 모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국왕을 모시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정벌하고 전쟁하던 그러한 무사였다. 또 한 명은 무엇이다? 평범한 老师, 教师, 교사였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볼까요? 지금은 법관을 선발하는 자리이고요. 지원하는 사람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무사였다는 거죠. 그 무사가 뭘 했느냐? 국왕을 모시고 전쟁을 하러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볼까요? 迟早는 뭐냐면은 여기는 迟는 우리가 지각했다 할 때 迟到라고 하죠. 그 早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늦는 것과 이런 것은 조만간에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에, 머지않은 장래에. 그래서 얘는 동요를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말하고 똑같이 쓰는 早晚하고 동요가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미래의 시제죠? 미래의 전쟁은 아니죠? 이건 과거의 경력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아웃. 여기 한 개 틀렸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짜오창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짜오창을 뜻을 잘 못 외우시던데 정말 쉽게 외우는 번 가르쳐 드릴게요. 짜오는 여러분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안짜오의 줄임말입니다. 안짜오가 뭐냐면 무엇에 따라서라는 뜻이었거든요. 창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빙장의 줄임말입니다. 평상시. 그러면 평상시에 따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결국은 평소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래왔고 평소처럼 지금에도 평소처럼 한다는 뜻이다. 역시 아웃입니다. 과거야 되니까. 성칭 정답이죠. 일찍이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 성칭입니다. 일찍이 국왕을 모시고 남과 북으로 전쟁을 하러 다녔던 무사 정답. 이따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뒤에 호응하는 단어가 뭐가 있다? 지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A 했다 하면 곧 B 하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았죠? 예. 이것처럼 네 문제 중 두 문제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바로 해석만으로 바로 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 5급 필수 단어 1300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외우는 것은 참 무식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다 외우면 더 없이 좋겠죠. 하지만 효율적으로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700개가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제가 그것이 있는 장소와 함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장 고르기가 사실은 독해 1부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장 고르기는 대부분 뭘 요구하냐면 문맥을 이해했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볼게요. 국왕은 링은 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연못가로 왔다. 연못 위에는 펴후 떠다니고 있었다. 몇 개의 청스 오렌지가 국왕은 묻습니다. 귀족에게.池塘里 못에는 총 펴져 떠 있느냐? 몇 개의 오렌지가 떠 있느냐? 청스. 괴족이래 또. 왜 괴족이라면 이게 발음이 꼬이수잖아. 꼬이수. 우리는 귀족이지만 중국어는 괴족이에요. 자, 귀족이 또 어디까지 가다? 가까이. 근데 오렌지 가까이 가서 세어봅니다. 대답을 해요. 총 6개입니다. B자 폐하. 그리고 58번 질문이 나오고요. 자, 문장 고르기 갑니다. 잘 봐요.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문장 고르기는 일단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장 58번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는 이게 따라오고 여기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걸 복문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나요? 뒤에 요원. 자, 살짝 갑니다. 자, 문장 고르기 풀이법. 주접 부대를 활용하라.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기 쉽겠죠? 주접을 떠는 부대. 주접 부대. 처음 들어봤죠? 지어낸 말이거든. 주는 뭐를 가리킬까요? 주어. 맞습니다. 접은? 접속사. 부는? 부사. 빙고. 대는? 헐, 대박. 대명사입니다. 처음 듣게 알지? 주접 부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장 고르기, 문장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얘는 그냥 한 문장, 이걸 단문 이렇게 생긴 걸 쉼표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 근데 항상 문장 고르기 문제는 이 복문 속에서 한 칸을 비워놓고 묻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주 그냥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주어가 바뀌는가? 아니면 주어가 없이 그대로 가는가? 그 다음에 앞절과 뒷절이 바뀌면서 의미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역접이면 딴시를 그죠? 점층이면 얼체 게다가를 이걸 부사로 표현하고 싶다는 취에 오히려를 쓰겠고 이걸 부사로 표현하고 싶다면 하이나 예를 쓰겠죠. 대명사는 뭐예요? 앞에 나온 구체적인 대상을 똑같이 받지 않고 다른 단어, 대명사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한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접 부대를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볼게요. 我喜欢他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네, 문제 없어요. 봐요. 我喜欢他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주가 여기는 워고 딴 하지만 꺾였네요. 접. 그 하지만 그녀는 취해 오히려 부. 讨厌我 나를 싫어한다. 어때요? 주어도 바뀌었죠?
그쵸? 왜냐면 시라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녀니까 주어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반대 방향에 좋아하고 싫어하다니까 반대를 나타내는 역점을 나타내는 딴과 취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접부, 그러니까 접속사와 부사는 뭘 나타내냐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의미상, 논리상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폼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접속사와 부사가 왜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면은, 그런 적인 걸 이해하면은 문장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真奇怪, 참 이상해. 我从来没来过西安. 시안에 와본 적이 없어요. 却, 하지만, 对, 어디에 대하여? 이곳에 대해서. 이곳은 어디를 가리킨다? 시안. 요, 가지고 있다. 어떠한 느낌을, 어떤 느낌? 很熟悉, 아주 익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문장, 이게 복문이라는 거죠.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주접 부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어 나와 있죠? 여기 주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앞절의 주어가 그대로 받아온다라는 생각. 우리 앞 문장은 어땠습니까? 위에 문장?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주어를 썼다라는 거죠. 여기는 주어가 없으니까 앞절에 주어가 계속 주어를 대준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시안에 와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익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주어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절의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생략해버려서 쓰는구나. 그 다음에 취해, 부사 쓰여졌죠? 그러나, 아니 와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익숙해.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가야죠. 부사를, 접속사를 쓴다면 뭘 쓸 수 있을까요? 딴을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쩌리는 뭘 나타내요? 쩌리는 대명사입니다. 대신 받는 명사. 누구를 직접적으로 가리켜요? 시안을 대신 받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제 자랑 같은데 제가 아직 견문이 좁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 많고요.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본 적 없어요. 절과 절이 바뀌면서 과연 주접 부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강의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견문이 좁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주접 부대를 활용해서 앞절과 뒷절의 문장 어떤 흐름, 문맥의 어떤 흐름,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걸 봤나요? 바로 문장 고르기 잘 풀기 위해서 이걸 본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58번 문장에 있는 주어가 그대로 여기 이 주어로 왔을 때 이 문장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어우얼라 또 물었다. 우시 무사에게 똑같은 문제를 물었어요. 앞에는 누구에게 물었던가요? 처음에는 귀족에게 묻고 두 번째는 무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어는 누구? 왕이어야 되죠. 왕. 왕이 어디 있나요? B와 C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결해서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강이 메이어 뼈타이. 뼈타이는요. 뼈밍 표명하다. 타이두. 타이두. 태도를 표명하다. 뼈밍 타이두.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맞다, 틀렸다,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구강은 리엔리엔 연거푸 띠엔토 고개를 끄덕였다. 긍정의 표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둘 다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말이 돼요. 왜? 아니 대답을 듣고 구강이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구강이 6개라는 대답을 듣고 구강이 연겁 맞아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또 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뭐? 좀 더 해석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문장의 흐름을, 의미의 흐름을 이해하라, 문맥을 파악하라라는 요구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자, 여기 볼게요. 여기를 풀어야지 해결이 가능한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구강이, 아까 여기 했었죠. 쭉쭉 갔다가. 잠깐만. 池塘漂浮着贵族池上贵族真是伟大一个是有了여기인데요.
어이구. 자, 가보겠습니다. 武士 무사가 甚至 이번에 무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甚至 심지어 没有走近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就 그리고는 수어 말을 합니다. 我也看到6个 저 역시도 몇 개를 보았다? 6개를 보았다. 폐하 국왕이 仍旧 仍旧는 뭐예요? 여전히입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공부를 잘했구나. 역시 유학파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조금 유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배가 불룩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윈이라고 임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건 배가 불룩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룩히 나온 사람이에요. 10년 전에도 배가 나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仍然 여전히 유치하죠. 자, 다시 지우고. 자, 국왕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몸을 교사한테 돌렸습니다. 이 말은 뭐다? 처음 귀족한테 물어서 대답을 들었을 때 국왕이 두 번째 무사에게 묻기 전에 첫 번째 귀족의 대답을 듣고 여전히 대답을 안 했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뭐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도 뭐예요? 이 대답을 듣고 국왕의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국왕은 오케이 잘했어 끄덕이었을까요? 그렇죠. B입니다. 국왕은요. 답을 듣고 6개라는 대답을 듣고 맞다 틀렸다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처럼 여전히 국왕이 이제 무사에게도 답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질문만 계속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고르기 문제에서 교훈을 얻을 점은 뭐다?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뭐다? 다음 문장을 해석을 해서 좀 더 숲을 보아라 라는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주어를 고려하는 거 주접부대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 60번 가기 전에 이걸 마저 풀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무사는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인 무사는 심지어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여러분 첫 번째 귀족은 어떻게 했나요?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서 세워보았습니다. 얘는 근데 가까이도 안 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저도 6개를 보았습니다. 폐하. 자, 볼게. 주제는 여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거 해석하는 거 말고 바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요? 자,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바로 돌아가. 이런 말 하죠? 그걸 중국어로 해볼게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돌아다니지 말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집에 돌아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함부로라는 말을 할 때 루안이라는 말을 써요. 파오는 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니까 비엘루안 파오. 야, 이리저리 싸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이 바로라는 말을 바로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이걸 한자로 고치면 바로直接가 되는 겁니다. 직접 바로 回家 돌아가라. 비엘루안 파오. 直接回家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가까이 가지 않고 곧 바로 말하였다. 6개. 가능하죠? 가능해. 일단 확신할 수 없으니까 세모. 정시, 정식으로 대답했다. 어색하고요. 긴급하게 대답했다. 어색합니다.明显, 명확하게 대답했다. 되죠? 됩니다. 이걸 어떻게? 얘도 되고 얘도 돼. 선택해 보세요. 몇 번 같아요? 우리. A? 왜 A죠? 느낌. 네. 느낌 얘기하려다가 느낌은 뭐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쵸?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느낌이 정확한 겁니다. 왜? 느낌은 이렇게 우리 말해서 여기서 어감이라는 거잖아요. 어감은 왜 생기느냐? 아까 왜 생긴다 그랬어요?
정덕을 통해서 생긴다. 이 문장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석했던 경험이 아니고 따박따박 하나하나 해석했고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갔네 라고 한 번씩 느껴보면서 그 개별 단어의 쓰임새를 알게 되는 거죠. 감으로.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풀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제가 왜 지지에는 되고 왜 명시에는 안 되는지 말씀드려 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혼자서는. 그러니까 강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말 사전을 들고 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혼자 공부할 때는 오감을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정독을 통해서 오감을 키워야 된다. 그럼 제가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명시에는 안 되는 이유. 자, 명시는 이렇습니다. 변화나 특히 변화 등이 지각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확연히 알 수 있을 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시에는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 성적이 오를 때 어떻게 올라야 돼요? 이렇게 오릅니까? 이렇게 오릅니까? 이렇게 올라야 돼요. 여기 낫겠죠? 3번이. 누가 봐도 이야 확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적이 오르다를 뭐라 그래요? 티까오. 어떻게 올랐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올랐다. 명시엔 티까오. 이해되시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다이어트 약인데 이게 너무나 직방인 거야. 약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效果 효과가 很 뚜렷하다, 분명하다, 明显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었더니 이 약 먹으니까 바로 이렇게 홀쭉해진 거예요. 이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때는 明显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明显을 명확하다, 분명하다라고 해석했을 때 이것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明显说 명확하게 말했다 6개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가 과연 수식할 수 있을까? 明显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 说라는 것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明显은 어떤 변화했을 때,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것이 지각을 통해서 확연히 느낄 수, 알 수 있을 때 이것을 明显을 쓴다라는 거죠. 약효가 분명하다. 效果很明显,药效很明显. 성적이 뚜렷이 올랐다. 成绩明显提高了.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알 수 있어요? 혼자 이 내용을 무슨 변화 등이 지각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혼자 공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혼자만의 정독,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에 쓰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쓰네.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중국어 어감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그렇게 정독을 통해서 하기 싫다. 학원에 와야 됩니다.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중국 학원을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 다녀봤어요. 한 달. 회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HSK는 그 당시도 HSK에 있었으니까 공부를 하긴 했는데 혼자 주로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도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그냥 문장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다 외운 건 아니지만 이 문장이 이렇게 쓰나 보다라고 그냥 외웠어요. 그게 정답이죠. 어떻게 일일이 하나 다 개별 격파를 할 수 있습니까? 강사도 아닌데. 그래서 개별 격파하는 쪽으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 오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아니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외워버리는 거고. 자, 그래서 얘기했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 않고 성급해. 무사라서. 이건 선입견이겠구나. 그래서 선즈가 들어간 겁니다.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말해버리는 거죠. 시간 지체하지 않고 야 돌아다니지 마라. 바로 집으로 들어가. 시간 지체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이번에는요. 교사는 결코 성급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 교사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그는 신발을 벗어요. 자, 신발을 벗고요. 자, 신발을 벗고 径直곧장走진. 오케이. 걸어 들어갔다. 연못 속으로
把橙子 어떻게 얘를 오렌지를 拿了出来 끄집어내요. 이렇게 오렌지를 떠 있는 그대로를 놔둔 게 아니고 끄집어내 이렇게 폐하, 총 3개 엄마야 6개에서 3개 줄었네요. 인왜 자 항상 우리가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이유를 잘 들어봐야 돼.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렌지들이 모두 총 어디로부터? 총 쫑지엔 여러분 총은 어디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디로 경유 노선을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이런 거 혼자 공부하면 몰라요. 학원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으로 치에 카일러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개였던 것이 반반씩 나눴으니까 6개를 이렇게 엎어져 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이 글의 주제를, 이 글의 교훈을. 그렇죠? 멀리서만 보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하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멀리서 지켜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국왕이 非常高兴 매우 기쁩니다. 이때 따오는 사람들이 도라고 그러는데 도가 아니에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했다는 띵띵 상술, 띵띵은 상술이에요. 상술, 상세한 서술을 하겠습니다 라는 신호니까 이 뒤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주요니 오직 너만이 비로소 적합한 인선이구나. 네가 딱이다. 이런 거죠. 오직 너만이 알고 있구나. 뿌능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칭의다 시아지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왜냐? 우리가 칸따오도 보는 것은 빙부 또시 결코 다 무엇이 아니란다. 사건의 진상,真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뽑았나요? 법관을 뽑았거든요.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리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법관이 됐을 때 적절하다라는 교훈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명령어에 말했다 아니고요. 따잉. 그러면 따잉은 언제 쓰냐면 이걸 또 많이 오해해요. 우리 미애쌤. 따잉이 무슨 뜻이에요? 응답하다. 응답하다. 내가 그거 할 줄 알았다. 사실은 이제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답응이거든. 응답하거든요. 근데 아무개야. 왜? 이게 응답이에요. 따잉. 아무도 대답하지 않다 메이전 따잉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쓰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我爸爸真好. 우리 아빠 정말 좋아요. 为什么呢? 我提出什么要求? 我爸爸都答应.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다 따잉하기 때문이다. 따잉은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다,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씁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번에는 답이 안 됐지만 다음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뭔가 복관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탁한 게 아니고 지원하는 온 사람을 뽑아 심사하는 거야. 근데 지가 혼자 들어주면서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웃입니다. 신상은요, 감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상하며 말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어색하죠. 청赞뭐예요? 칭찬하다. 알맞죠? 칭찬하며 말하기를. 야, 네가 딱이다. 너 제대로다. 너 알고 있구나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상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오케이, D가 정답이에요. 칭찬하며 말했다. 청赞到. 주의하세요. 신상은 감상하다, 음악을 감상하다, 작품을 감상하다 뜻 말고요. 무슨 뜻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我很欣赏你라고 하면 무슨 뜻이 돼요? 我很欣赏你. 나는 너를 매우 감상한다. 좀 이상합니다. 아니고요. 신상은 바로 마음에 들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认为好, 좋다라고 여기고 있다. 시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좋아하며 말하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골 때리죠, 이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개별 용법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얘는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신상은 동사 자체를 수식할 수 없어요. 우리말은 뭐 좋아하며 말하다.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죠. 그냥 很欣赏他并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우 좋아하였다.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렇게 가야 되지. 좋아하며 말하다. 마음에 들어하며 말하다. 이거 우리말은 될 수 있겠지만 중국어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어법, 어감이라는 거죠. 어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용법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청짠따오를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으면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 오늘은 좀 한 20분 정도로 이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일부분에 실제로 학생들이 5급 독해 일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올바른 풀이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올바른 학습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조금이나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독해 일부분을 잘 공부하는 올바른 풀이법. 누가 얘기한다? 이열상 해시국국 양 선생이 알려드립니다. 문제의 구성 원리 때문에 우리가 비롯되는 것인데 단어의 뜻 암기, 고정격식 암기, 그 다음에 평소 정독 연습이 필요하다. 정독 연습은 다시 뭐다? 정확한 독해 하나하나 씹어 먹으면서 해석을 하고 이 단어가 이 단어와 함께 쓰여졌네. 이 분위기에서는 이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5급 1300 필수 단어 중 단골 동사, 단골 명사, 단골 형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 있나요? 5급 고득점 합격은 결국 빈출어의 장학, 강남 이열산 중국어학원 신학원 569 모의고사 저자 핵심 국국 양영호 저입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고요? 700 단골 단어 1300 중에서 제가 하나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단어만 알면 의미가 없잖아요. 단어 뜻만 하면 사실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간다면 고정격식을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면을 볼까요? 피하다. 꿀팁, B면 뒤에는 주로 부정적인 것이 온다. 이게 용법이라는 거예요. 따페가 뭐인데 고정격식이 B면 쓰고 사고를 피하다, B면 낭페 낭비를 피하다, B면 마판 번거를 피하다, B면 손실을 피하다.不过 B면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정리했어요. 네, 그냥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단어와 주의사항 그리고 따페이들 일석삼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HSK 카페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좀 불성실하게 운영해서 반성하고 있는 카페이고요. 그럼 이렇게 치면 힘들잖아요. 검색창에 빠바 HSK라고 치시면 됩니다. 빠바는요, 빠르고 바른 HSK의 줄임말이에요. 아빠 HSK가 아니고요. 가입을 하십시오. 정혜원 자료 코너에 보시면요. 단골 705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아니면요. 이 공짜로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은 다운받을.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디에 가입해라 이거 짜증나잖아요. 상술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죠. 여러분 그게 상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상부상조, 호혜, 서로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자료를 조금 간간히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올 때마다 신중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운 받을 때마다 정말 저의 피땀 어린,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서려 있는 그러한 좋은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입할 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동영상 강의와 좋은 자료들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단체 메일을 잘 안 보내거든요. 지겨워서, 귀찮아서. 그래서 필요할 때 오시면은 좋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강남 이열산 중국학원의 핵심 콕콕 양영호 강사입니다. 바로 저이고요. 중국어 공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중국어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HSK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맞는지 딱 한 달만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은 좋은 학습법과 그리고 좋은 자료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개월 걸리는 일을 그냥 한 달 안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합격시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구라입니다. 그렇게 따서 뭐 하게요? 어디다 쓰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데 이왕 딸 거 제대로 공부하면서 합격을 따야죠.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달 안에 합격시킨다 이런 헛소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는 약 파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랑 진정한 물론 사실 이제 한 달 안에 따고 또 2달 안에 따고 이런 경우 2달 안에 웬만하면 따요 이게. 한 달 안에 심지어 270점 맞은 적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좀 지났네요.
한 70%가 한 270점, 260점 이렇게 닿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반드시 증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방법, HSK 공부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방법과 어떤 좋은 자료들을 이 저의 수업을 통해서 확보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5급 독해 1부분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저의 노하우, 올바른 학습법, 그리고 풀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무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강남 이열산 학원 양용호 강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再见。